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스닥TV입니다. 자,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시간이 5월 16일 3시 3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 지금 거의 충격적인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 두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합쳐버리면 3,150조, 60조 된다 그랬죠. 3%만 빠져도 이제 100조 가까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시킬 수 있는 업종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주가가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전쟁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평상시에 지금 데미지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나 좀 많이 위축받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습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주식이 상승할 때 종목을 많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한 종목의 비중이 높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아마 조금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장세가 3월 달에 전쟁 때만큼 또 올 수도 있는데 3월 달에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는 거랑 지금이랑 삼성전자 SK 위치가 또 한 두 달 만에 엄연히 달라졌거든요. 이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 다음 주 종합주가지수도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기다려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오시면 뉴스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은 이제 기술주들의 하락세로 나스닥이 1.5% 떨어졌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NDVR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마이크론, 인텔 이런 애들이 빠졌는데, 참 재밌는 거는 NDVR가 시총이 높은 애들이잖아. 근데 이런 애들 다 빠져도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1.5%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이걸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SK스퀘어까지 포함해야 되겠죠. 이제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49%예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거래소 종목만 놓고 본다면 거의 50%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종목만 하더라도 넘어간다. 네 종목만 해도 코스닥 시장에, 거래소 시장에 시가총액 50%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다소 심각하죠, 그죠? VF 올림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고 있다. 물론 미국도 매그니틱 세븐들이나 이런 회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NDV가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업종이 또 그만큼 커버시킬 수가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섹터들이 조금씩 올라간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거의 소폭 하락으로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 투매 나오니까 바로 하락 사이드가 발동된다 그랬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이때에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거가 좀 다릅니다. 이때 전쟁 때죠, 그죠? 이때 전쟁 때 주식시장과 지금의 증시는 또 사뭇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때랑 이때 하락세와 이때 하락세는 다르다는 거지. 이게 또 주가 빠진 게 이제 전쟁 때문에 빠지는데 이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간 주체는 전부 다 80% 이상이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한 1% 빠지는 거랑 지금 1% 빠지는 거랑 시장의 차이는 빈도가 크죠. 이때는 한 35%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이 종목 합치면 이제 한 5% 됩니다.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지수가.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 자체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이때도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22평 언저리 라인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떨어진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7천까지는 마음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이때는 전쟁 때문에 떨어졌죠. 전쟁이라는 이슈, 글로벌 시장의 악재로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게 떨어지는 거는 말 그대로 보면
뭐 글로벌 시장의 악재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따른 자익 실현 물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벌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세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세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조만간에 빠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때 주가를 보면 종목이 하루에 삼성전자 19% 올라갔거든요. 제가 살면서 주식하면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19% 올라간 거 처음 봅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한가도 15% 가고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서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게 삼성전자가 아닌 종목을 보면 그냥 건전한 조정이죠. 건전한 조정이라고 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전에도 우리가 논의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빈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것들이 조금 증시에 우리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떨어질 거예요. 왜요? 그냥 20%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이게 왜 떨어집니까? 하고 얘기하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갈 종목이 아니거든요. 천천히 오랫동안 멀리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지, 이게 전쟁 전에 종목이 80만원 돼 있던 애가 200만원 간 거예요. 120만원에 한 번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이런 종목이 아니죠. 계잡주가 아니라고요. 8,000원짜리가 8,000원짜리가 2만원 간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8,000원짜리 2만원을 빨리 가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SK하이닉스가 80만원짜리가 2만원, 200만원까지 갔으니 시가총액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그렇죠. 몇백조가 는 거예요. 몇백조가. 몇백조가 불과 한 달 6주 만에 는 거예요. 6주 만에. 6주 만에 몇백조가 늘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누리날 시장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잘 보셔야 되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시진핑과 북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좀 다 넘어갔거든요. 마이크로레님 채권금리 하라, 이거 아까 봤던 거고, 스펙스S가 내달 12일 나스닥행으로 기업가치 3천조 원 웃돌듯 한다. 그래서 이제 스펙스S 관련했던 부분도 아마 좀 주가가 들어오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더 우주항공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 기업가치 1350조, 석 달 만에 또 이거 2.4배 올라가는 등, 지금 엔트로픽 관련했던 미토수죠, 그죠? 미토수 관련했던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 쪽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이란 핵 프로그램 20년 중단 괜찮다. 진짜 약속해야 된다. 아예 지금 좀 한 발 물러서서 원래 15년 정도 중단된 얘기가 나왔는데 좀 많이 좁혔거든요. 그것도 한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외무 미국에서 협상을 계속 하자는 메시지 받았다. 일단 지금 15일날 저녁에 좀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게 15일이 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이다. 대만 반도체 미국을 희망한다. 미국과 지금 그게 이제 중국과의 대한 협상은 제일 지금 핫 이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의 반도체 섹터들을 다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추구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실적 발표가 5월 15일까지 다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도 보면 시가총액이 35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85억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HBF 테마에 관련해서 이제 본딩 테마죠, 본딩. HBF 본딩인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달쯤에 나왔던 이슈 뉴스가 소캠이었거든요. 그래서 심텍이나 테일비나 기판 테마들도 작년 10월 달 정도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주가가 한 6개월 빠지다가 올해 이제 한 4월, 5월 달 이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실망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HBF는 내년 상반기에 양상하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리기판 애들이 양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사상 초유 파업 위기에 7년간 7년 만에 대국민 사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파업했던 부분들이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노조 쪽과 지금 이제 삼성 쪽에 있던 관계자들과 얘기가 같이 뭔가 양보가 없고, 이제 조금 한 사람 뭐 한쪽 양보하면 되는데 노조가 좀 많이 좀 강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날짜를 보니까 20일 정도거든요. 삼성전자 파업에 따른 가처분 판결이 있습니다. 20일 날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 전까지 뭐 협상이 잘 진행되면 이제 마무리될 거고, 만약에 이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파업 관련된 부분이 정당하다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 노조 총파업이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전에 판결 나왔을 때 정부에서 이제 파업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21일부터 파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한 초순까지 계속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20일 날에는 또 스펙스, 이제 X가 V3가 발사를 하고요. 21일 날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죠, 21일 날에. 그리고 이제 22일 정도 되면 이제 국민 성장 펀드 출시가 나와서 일단 증시에 또 어떤 모멘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하루도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일단 증시 자체는 월요일 정도는 제가 볼 때 한 수요일 정도쯤에 좀 공략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수요일 정도. 수요일도 이제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수요일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셔야 되고,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철저하게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단타성 종목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0만원에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150만원까지 밀어줄 수도 있죠. 왜? 80만원에서 200만원 간 거예요. 200만원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데 이게 뭐 투명이 많이 이렇게 자시고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아닌 종목이 그렇게 단기간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다 같이 균등하게 다른 업종도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환경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좋다. 그래서 계속 IT 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만 올라가고 어느덧 코스닥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자, 일각에서 지금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발언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 종합주가 지수는 그냥 지수만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이제 7선선까지는 생각을 하시고요. 7천선. 다음 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749포인트인데, 7,490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뭐 한 6% 빠지게 되면 또 그대로 또 7천까지 와요. 특별하게 뭐 글로벌 시장의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글로벌 시장의 악재는 아니고, 이제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에 따른 자익 실현 물량. 그냥 건전한 조정인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건전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국내 종목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불합리하고 왜곡됐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런 코멘트에서. 이게 지금 앞전에도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언젠가 또 떨어질 거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5월 11일 날에 이제 그거거든요. 저번 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간 거 보세요. 6%, 11%, 삼성 SK스퀘어 8% 올라가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6%가 있습니다. 이게 3시 36분 장 끝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좋았냐? 시총의 IT만 급등했고 지수는 사상 최고치 올라갔고 상승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과 그 전체 시장은 빈익빈 부익부다. 코스닥은 종일 약보합이다. 그리고 나서 그 거래소 증시는 7,800가 있는데 4.23%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상승한 종목은 상가 포함해서 거래소는 151개고 하락한 거는 738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이게 지금 주가를 올려가는 게 151개가 올라갔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현대차 5% 다 대형주만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만 올라갔으면 빠질 때는 이 친구만 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4.3이다. 4.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3이면 플러스 4.3이면 그럼 거꾸로 했을 때 151개는 떨어지고 730개는 올라가야지. 근데 이제 지수 보세요. 올라간 거는 하나가 또 그대로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가 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해를 못 하셔서 더 충격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더 충격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차익 실현 원리에 나오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그만큼 올라갔으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 올라가면 시총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면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형님, 그 구독자분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플러스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종목만 볼게요. 이 두 종목이 금요일날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날라갔냐면 약 한 250조 정도가 날라갔어요. 250조 정도가. 거기에 플러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SK 스퀘어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 이날 시가총액만 날라간 것만 하더라도 얼추 뭐 이거까지 더하면 한 280조 안 되거든요. 275조 됩니다. 이 정도 빠지거든요. 280조까지 빠지다 칩시다 그냥. 280조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수치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있잖아요. 충격적이에요.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이 지금 620조거든요. 620조예요. 이 종목이 월요일 날에 올 상한가를 갑니다. 코스닥 시장에 전 종목이 상한가를 가요. 코스닥 시장에 전 종목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190조밖에 안 된다고. 전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월요일 날에 전 종목이 다 10%씩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금요일 날에 빠졌던 만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버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한 돈, 우선주 포함해서 보면 280조 빠졌거든? 280조 정도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이 코스닥 싹 다 상한가를 가도 이 280조 종목이 모자라다고요. 응?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심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에서 보면 6,700조잖아요. 거래소는 전체 시가총액이 6,100 빠진 거거든요. 6,160조예요. 코스닥은 얼마일까요? 614조예요. 614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을 다 합쳐서 보면 다 합치면 대충 잡아서 한 1700개 넘게 나오거든요. 1700개 정도 나옵니다. 1700개 종목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분을 메꾸지를 못한다고요. 다 상한가를 가고 다 화요일 날에 다 10%씩 더 올라가야 그래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분을 메울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뭇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했을 때 사뭇 다르게 해석을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삼성전자, SK 반대로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진 돈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게 삼성전자, SK가 빠진 돈이 있잖아요. SK하이닉스의 네 종목이 빠진 돈이 한 280조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거래되는 거 현대차 현대차 포함해가지고 이 종목이 이 시가총액 20등까지 되는 애들이 전 종목이 이거 20등까지 포함해서 이 종목이잖아요. 이게 올 상한가를 가도 280조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부의 분배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어요. 엄청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보면 그냥 조정이거든요.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그냥 건전한 조정인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만큼 올라갔으니 그냥 조정 받아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만큼 올라갔으니 이제 조정 왔다 갔다 받아주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까지 조정이 일반적인 뭐 2,000원, 3,000원의 조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1% 빠지면 지수도 1% 빠지는 거고 그냥 마이너스 한 5% 빠지면 5% 사이드가 발동이 되고 이제 뭐 하락 사이드가 상승 사이드가 자주 발동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서 요만큼 떨어져서 이제 한 25만원대 초반까지 오겠죠. 그럼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22평균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이래 된 거예요.
주식시장이 어쩔 수 없는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님들 생각하시게 되면 주가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종목들이 돈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이제 국민성장안전펀드나 이걸 계기로 해서 분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느덧 200만원과 30만원까지 지금 왔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7월 상반기 실적 발표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을 좀 받아준다면 이제 그 돈이 자연스럽게 2그룹에 있는 업종,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화장품, 뭐 그 다음에 현대차, 로봇이나 그 밖에 아니면 미래지향적이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섹터들, 기업들은 섹터 테마라고 얘기하죠. 그런 쪽으로 주가가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가총액의 종합주가지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가고 7,200까지 갔던 애들이 8,000까지 올라갈 때 이 8,000포인트, 800포인트를 올리는 이 주체가 IT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실적이 동반된 그런 어떤 기업들에 따라 은해서 테마들이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지 않고 또 이제 3월달처럼 또 흐지부지 하다가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또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IT 섹터들에 따른 의존도가 지금은 거의 지금 네 종목을 합쳐보면 48%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더 올라가면 이제 60%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8% 빠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그냥 서킷 브레이크 걸려. 건전한 조정이 나와도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거예요. 미국하고 다르죠. 미국은 이제 매그네트 7 애들이 있어서 뭐가 빠져도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심하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빠진 적 있어요? 없다고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나스닥의 하청업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도 너무 심하거든요.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이 더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시가 떨어지는 거는 전쟁 이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딱히 악재가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김용범 AI가 뭐 초과 세수를 걷어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이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건전한 조정인데 너무 의존도가 심해서 떨어지는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옳은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떨어지면 이제 삼성전자 저가 매수로 돌아서 또 비리비리 그리면 시장에 또 다시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SK 안 가니까 돈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종목차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다? 그렇지.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그 NDBI 실적 한번 체크를 가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과연 주가가 이래 떨어질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또 조정받을 때 살라고 하겠지, 안 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 유심 있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증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월요일 날에 이제 증시를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월요일 날에 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이제 차지하는 어떤 이제 비중이.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에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또,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삼성전자 SK는 확인을 꼭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에도 좀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감안을 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보러 가는 거지. 꼭지점을 봤으니까 바닥을 봐서 이제 중심선이 제가 볼 때는 한 27만원 정도 생각하거든요. 바닥 찍고 이제 다시 잡자 한번 저가 매수세. 그래서 27만원도 존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보고, SK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200만원 찍었으니까 150만원 사이 중심선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7만 5천원이니까 한 17만원 초반에서 주가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증시는 조금 7천선 위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고 다음 주에 한번 들어가시는가.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히 개인적 입장에서는 7월달까지는 그냥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27만원대 계속 놀고,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180만원대 놀고, 그리고 나서 상반기 기업 실적을 보고 주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삼성전자로 추천한 게 18만 5천원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들어와서 한 6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 저희도. 근데 이제 들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다른 업종이 가지를 못하니까 애꿎은 종목까지도 이제 동반하락세가 나와서 추세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니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음 주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하락한 게 나오고 화요일 오후장이나 혹은 수요일 정도 되면 아마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게 제가 볼 때 거래소는 한 7,050에서 7,1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한 1,080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월요일 장에는 역시나 이제 유가나 뭐 이런 것들이 민감하니까요. 유가 관련된 종목과 그다음 해운주, 그다음에 이제 간혹 나오는 전염병 뭐 이런 애들 들을 수 있는데 단발성이에요. 당일치기로만 보시고 안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뭐 굳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종목들 두 번째로 봐야 될 애들이 역시나 개인적 입장에서 이번에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뭘 봐라? IT를 봐라 그랬지. IT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게 저가가 나오면 피지컬 AI 쪽에 관련됐던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LG 그룹들, 그 다음에 현대 그룹들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삼성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대 쪽에서 지금 헤드 역할을 하는 게 현대 오토에버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봐라고 그랬고 LG는 무조건 LG CNS거든요. LG CNS고 무조건 이제 이거는 LG CNS는 제가 내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삼성은 무조건 삼성 SDS라고 얘기했는데 제 유튜브 방송 보시면 삼성 SDS를 간혹가다 설명을 했어요. 삼성 SDS는 데이터 센터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삼성에서 헤더 역할하는 애, AI 쪽 헤더 역할하는 애가 삼성 SDS인데 나중에 이거 삼성 SDS를 한 1년만 믿고 한 제가 170만원대에서 계속 물량을 모아가시면 2년 뒤에 이게 더블 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소한 더블 가 있다. 삼성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포스코는 포스코 DX라고 얘기를 했고 포스코 DX 그 다음에 신세계는 신세계 IC라고 얘기를 했죠. 신세계 IC 이 종목들이 다 기업들에서 AI 역할하는 중추적 헤드 역할하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그러니까 AI 쪽으로 뒤되면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질적 AI를 실생활로 쓸 거면 우리나라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얘기하다 잠깐 빠졌지만 요런 거 세 번째로는 이제 3월 달에는 주가가 빠지면 IT였는데 이제는 빠지게 되면 이제 피지컬 A, LG 그룹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이제 보셔야 되는 애가 IT 쪽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아직 그 금액을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은 거, 이제 상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이제 뭐 잡아야 되는 애들이 유리기판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이나 작년에 소캠이나 이런 애들이 작년 10월 달에 급등했다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쉬고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면서 본다면 HBF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양상하니까요. 지금 한 5월달 됐으니 6개월 뒤, 이제 올해 한 9월 정도, 6개월 뒤? 한 11월달 정도 되면 4,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HBF 테마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보도록 하고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조금 그나마 반도체 섹터들이나 로봇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실적으로 생각하는 애가 화장품 쪽이거든요. 화장품 섹터들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는데 단발성으로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던 애들 중에서 하나는 세력선 종목들 개별적 호재 뉴스 나왔던 애들 단타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금요일 SK 넥토스 이런 거 본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딱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정도는 뭘 해라. 현금을 좀 업을 해놓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 지수가 조금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종목을 좀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대표님 좀 물렸어요. 대표님 뭐 양자보안 물렸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좀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제일 중요해요. 비중을 뭐 한 40%, 30%, 뭐 50% 이래 실는 사람은 정리가 안 됩니다. 맞지? 그래서 평상시에 습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장세가 조금 왔을 때는 들어가는 건 아는데 뭔가 장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 생각하면 언제든 비중을 줄이든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비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그 능력은 보통 우리가 숱한 경험을 하셔야지만 겪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겪지를 못하고 그냥 해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합니다. 그런 투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기회를 줘요.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게 되면 꼭 줄이시고, 아, 내가 너무 비중 실었구나. 그거를 잘 본인들이 스스로 잘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까지 장이 계속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이런 시장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괴로우시면 힘들잖아요. 조금씩 비중 조절 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시면 조금 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절반이라도 손절해서 일단은 이건 1보 후퇴, 2보 전진. 뭐 그렇게 생각해서 매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아니다. 추천 정보 드려야지. 이래 보도록 하고, 이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인데, 뭐 피지컬 AI 쪽으로 보고, 20일날에 이제 뭐 또 설명했죠. 법원 삼성전자 파업 가처분 판결을 20일날에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정부에서 파업 긴급 조정권을 발동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자유를 줄지 회사랑 잘 상의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워낙 이제 우리가 보는 반도체 섹터는 이제 우리나라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일 날에 발표를 하고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22일 날에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되는데 요 바이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는데 돈의 수급이 펀드가 다소 지금 우리가 성장성이 높은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국민 성장 펀드라서 그런가 이제 뭐 바이오, 제약 바이오, 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뭐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자금들이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몰려갑니다. 이거 관심 있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 날에는 이제 추천 종목으로 좀 단기 종목들을 좀 뽑아놨는데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단타라는 건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조금 이제 금요일 날에 수급 좋았던 애들인데 역시나 저 LG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LG도 이제 뭐 애포트 마켓에서 상한가 찍고 빠졌잖아요. 너무 이제 시장이 좋아서 상한가에서 풀린 거예요. 점상에서 풀려가 떨어졌거든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한가 가는 것도 웃기지만 와 이거 상한가 갔다 해서 그대로 다시 빠지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주소가 좀 빠지게 되면 이제 올선 언저리 때 타점 잡아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 12만원 이하대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빠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물량을 좀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이제 수요일 쯤에 들어가신다 하시고 화요일 오장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운이 좋으면 월요일에 이제 밀어주고 이제 이렇게 도는 경우 생기거든요. 그럼 단타 먹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고 가는 얘기가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날에는 이제 단타 치는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먹고 나와서 한 대충 한 7, 8% 먹고 나와서 현금만 들고 가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다른 상가당 종목도 넣어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시장을 보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삼성 SDS 드리겠습니다. 역시 삼성 파업의 노조 관련했던 부분인지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18만원 초반에 18만원 한 2, 3천원 요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초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4천원 정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 단타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무거운 종목을 들어가는 거는 그만큼 지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영향을 덜 받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조금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식을 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그만해야지 이제. 본인 주식 그만하세요. 이게 힘든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그만하시는 게 맞습니다. 적성이 안 맞습니다. 다른 거 찾아보세요. 이 정도도 주식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주식 그만해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요. 정말 또 말씀드리지만 좀 과하게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인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왕이면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내가 삼성전자 28만 30만원 본다 했거든요. 언제까지 들고 가라? 연말까지 들고 가라 했어요. 다음 달에 가지 말라는 얘기지 연말까지 천천히 가는 얘기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달에 가지 말라고. 그게 4월 달입니다. 그럼 당장 올 달에 다 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냥 좀 과매수지.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그냥 과매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지.
19% 올라갔다가 7% 빠졌으면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투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그렇죠. 그래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좋게 생각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본인이 평상시에 종목이 많거나 아니면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회복할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번전하고 나오시거나 아니 다른 종목이 수익 나서 메꿔 가시든가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주식시장에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습관은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나중에는 마지막에 물려버려요. 주식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가 길었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